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고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 비트코인 고래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들의 움직임은 지금 어떤가, 이걸 한번 정리드려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 언젠가는 고래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고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노 코멘트, 그거는 비밀입니다. 제가 엄청난 고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잔챙이일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제 방송 보시면서 한번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청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적지 않은 비트코인이 있습니다만, 고래는 뭐 글쎄요, 노 코멘트. 아무튼 이 비트코인 고래들,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한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들어가 있는 지갑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래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슈퍼 웨일이라고 하면은 그 이상이겠죠. 이제 네모 박스 쳐놓은 거, 이 빨간색으로 네모 표시 쳐놓은 것들을 웨일, 고래 지갑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요. 보면은 일단은 지갑 수 한 1962개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1000개 이하의 지갑 수와 비교를 하면 압도적으로 적어요. 당연하죠. 이렇게 많은 비트코인이 들어가 있는 지갑들이 뭐 다수를 차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갑 수 기준으로는 굉장히 약자입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보면은 0%, 그러니까 0.0000 뭐 이렇게 소수점이 늘어나니까 0%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비트코인 보유 개수로 보면은 이 1000개에서 10,000개 구간이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459만 8,973 BTC. 그래서 100개에서 1000개 들어가 있는 지갑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한 10만 개 정도 더 많네요. 그리고 10,000개에서 10만 개 가지고 있는 지갑 93개보다도 2배가량 더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비트코인의 전체 유동성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구간이다. 그게 바로 고래 지갑입니다. 그 이상은 뭐 슈퍼웨일, 뭐 초슈퍼웨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달러 기준으로, 이건 이제 옛날, 그러니까 제가 최근 자료를 퍼온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 비트인포차트.com 들어가시면 이렇게 보유량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나 어떻게 디스트리뷰트 돼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달러 가치가 얼마인지, 이게 이제 한 1비트코인당 94,000불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고래들이 그래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의 가격이 많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이 고래 지갑에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냐, 또는 이 고래 지갑들로 비트코인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냐를 굉장히 중요한 이 비트코인 가격의 바로미터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2차 반감기, 그러니까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가는 급불장.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까만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16년에서 이렇게 15년에 완전히 이렇게 거의 바닥을 뚫고 나갈 것처럼 내려가다가 16년부터 올라가서 17년에 이제 2만 불까지 올라가는 이 대세 상승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의 웨일들, 고래들, 한 1000개에서 10,000개까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이 고래 지갑 개수가 늘어나다가 줄어드는 패턴을 일반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가격이 쭉 빠질 때 이 고래 지갑수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래들은 일반적으로 스마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스마트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가일 때 많이 쟁여놨다가, 그래서 이렇게 지갑수가 늘다가 고가 비트코인이 고점으로 내달릴 때 보유량을 줄여나갑니다. 많이 팔고 나가는 거죠. 이게 고점이라는 거 파악하는, 그래서 신호로 우리가 인식을 하거든요. 보시면 지갑수가 늘다가 가격이 많이 오를 때 확 줄어드는 이 패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3차 반감기. 마찬가지로 2021년이지 않습니까? 2020년, 뭐 2018년, 19년 이렇게 크게 내려오던 가격이 20년, 21년 오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대세 상승장.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지갑수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 가지고 있는 지갑수가 훅 올라오다가 가격이 피크 칠 때 내려오는 거, 마찬가지로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비트코인 지갑수 저점일 때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 고래들이 가지고 있는 지갑수가 늘어난다. 그리고 이때 이제 21년 고점인 67,000불까지 급격하게 오르는 이 구간에 지갑이 줄어든다. 많이 팔고 나간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 사이클은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2022년, 23년 오면서 비트코인 가격 막 떨어졌죠?
그리고 23년, 24년 오면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끝은 아니겠죠. 25년 뭐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근데 지갑수가 22년에 많이 올라가더니 그때부터 쭉 내려오는 하향하는 추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사이클은 그래서 끝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시즌 종료냐? 시즌 종료일까요? 비트코인 고래들이 더 이상 사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서 조금 이제 샀어요. 그러니까 22년에 이 웨일 지갑수, 고래 지갑수가 막 늘어났다가 23년까지 막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24년 초부터 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23년 말 24년 초 대비하면 지금 많이 올라와 있긴 한데 원래 한 이쯤까지는 막 올라오다가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이 22년 고점까지 아직도 많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매수 주체가 변했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요, 우리 지갑 수로 보지 말고 고래 지갑의 비트코인 보유량으로 봅시다. 고래 지갑 수로 지금까지 본 거예요. 2013년, 2017년, 아니다. 2017년, 2021년, 그리고 이번 2024년, 5년 요 차트, 방금까지 본 차트는 고래 지갑 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판단한 겁니다. 근데 지갑 수로 더 이상 보지 말자. 토탈 밸런스, 보유량으로 보자. 여기 보면은 토탈 밸런스, 이게 이제 보라색 선이 전체 1000개 이상의 1000개에서 10,000개 비트코인 잔고가 들어가 있는 비트코인 지갑이 가지고 있는 보유량입니다. 보유량은 24년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본 거랑 사실 약간 상반되긴 하죠. 방금 전에 지갑 수로 봤을 때는 24년에 물론 올라오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 않죠. 지금 24년 3월달 대비해서도 오히려. 근데 지갑 수보다는 보유량으로 보니까 꾸준하게 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까만색 선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인데 상당히 비슷한 패턴으로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갑 수는 2017년, 21년처럼 늘지 않는데 보유량은 느는구나. 그러면은 기저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거냐? 이게 바로 궁금해져야겠죠. 어떤 게 변했냐면요. 미국 현물 ETF가 출시가 됐잖아요. 일단은 ETF 출시 때문에 상당히 이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이 고래들이, 이 스마트 머니들이 ETF를 통해서 매수를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ETF는 한 가지 지갑에다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다 우겨넣고 거기에다 보관하지 않아요. 일단은 커스터디에 맡기기도 하고 그 커스터디들이 굉장히 단일 실패 지점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크닉을 써서 비트코인을 보호하거든요. 지갑도 나눠놓기도 하고 콜드월렛 비중을 훨씬 더 높여서 보관하기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갑 수가 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비트코인 지갑 수가 쉽게 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 비트코인 현물 ETF 12개 종목이 가지고 있는 전체 비트코인 개수가 지금 113만 4천 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을 보시면은 이게 바로 이제 그 전체 비트코인 홀딩 개수인데 꾸준하게 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최근에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래 지갑 수가 늘지 않는 효과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 주체가 이 기업들로까지 지금 확장됐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44만 7,470BTC 가지고 있죠. 여기도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라는 데다가 비트코인을 보관을 합니다. 코인베이스가 거래소가 기업이나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문 커스터디, 전문 수탁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어떤 지갑에 비트코인이 몇 개가 들어가 있다 이거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추정일 뿐입니다.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대표적인 채굴주죠. 44,000개나 가지고 있고 뭐 헛에잇이라고 하는 채굴 기업, 클린스파커라고 하는 채굴 기업, 테슬라도 여전히 9,700개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코인베이스 거래소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수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죠. 꾸준하게 삽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거의 분기마다 사고 뭐 마찬가지 전략을 펼치고 있는 이런 채굴 기업들. 테슬라는 더 이상 사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도 살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상장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상장사들 중에서도 무려 16만 4천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블록원 같은 기업들, 테더, USDT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테더사도 비트코인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매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더가 엄청나게 뭐 몇 조 원 단위의 돈을 막 지난 하반기에 벌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비트코인 얼마 산다 이렇게 또 발표도 했습니다.
비트맥스 거래소, 마운트곡스 가지고 있는 건 이제 풀릴 거고, 네, 사포뱅크라고 하는 비트코인 전문 은행도 있습니다. 여기도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있고. 네, 이렇게 비트코인의 매수 주체가 그냥 단순히 웨일이라고 하는 고래, 일반적으로 개인이었겠죠. 아니면 그룹이었을 겁니다. 우리 돈 모아서 비트코인 삽시다 이렇게 했을 건데, 이런 게 점차 이렇게 기업, 그 중에서도 상장사, 비상장사로 나뉘어서 지금 매수 주체가 넓어지고 굉장히 다변화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래 지갑만 파악해서는, 그리고 지갑 수만 봐서는 정확하게 지금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파악하기가 예전에 대비해서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까지와 달리 훨씬 다양해진 게 보이시죠? 비트코인의 매수 주체가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이 가버먼트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 두꺼운 초록색, 이게 이제 디파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에 랩핑해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 그리고 디파이에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올리는 거죠.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요 짙은 주황색 ETF, 그러니까 요때는 그레이스케일의 그 신탁 상품, GBTC라고 하는 신탁 상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비상장이긴 한데 그런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하는 펀드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2022년에서 3년 넘어오면서 이제 여기 프라이빗 컴퍼니, 그러니까 비상장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급격하게 늘기 시작하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블록원이라든지 테더라든지 비트맥스 이런 것들, 사포뱅크, 기존에 없었던 것들, 스페이스X도 심지어 8,000개나 가지고 있네요. 테슬라의 이제 형제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이런 비트코인의 대중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수록 일단 이 어떤 혁신적인 기술과 혁신적인 자금 운용 방안을 찾는 기업들이 먼저 계몽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막 담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빗 비상장 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 이렇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정부도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은 뭐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죠. 그 다음에 부탄 같은 나라들도 비트코인 엄청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ETF, 현물 ETF가 24년에 본격적으로 나오고 나서 또 두꺼워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상장사도 계속해서 이렇게 두꺼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점점 두꺼워집니다. 매수처가 다양해지면서 이 매수처가 다양해진 매수처들이 매수하는 비트코인도 점점 양이 더 커진다.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가 웨일, 고래 지갑만 들여다보면서 그 지갑 수가 늘어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지갑 수가 줄어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 했던 기존의 패턴이 이제는 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봐야겠죠. 우리가 정말 비트코인의 대량 매수 주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ETF, 그리고 이제 정부까지. 정부도 이제 뭐 단순히 엘살바도르 같은 좀 개도국에서 벗어나서 어쩌면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비트코인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눈여겨보면서 이번 시즌이 종료냐 아니냐를 한번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 고래들의 움직임, 그리고 2017년, 2021년 지금 이렇게 세 번의 사이클을 거치면서 이 고래들의 움직임이 왜 바뀌었죠, 확실히. 고래들의 지갑 수로 보면은 확실히 예년 대비해서 좀 바뀐 패턴이 보이는데, 보유량으로 보면 여전히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매수 주체가 상당히 다변화됐고, 더 이 다양해진 매수 주체가 다루는,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훨씬 더 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